지수 설명했던 부분 중에서 조금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 거듭 지급권 부분을 추가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추가로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세제곱근 2와 2의 세제곱근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세제곱근 2는 다시 말해 실수 범위에서 얘기하는 거고 2의 세제곱근은 복소수 범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쉽게 말해서 2의 세제곱근을 구하시오. 근을 구하시오. 예를 들면 2의 세제곱근을 구하시오라고 나와 있으면 이 근을 구하시오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근을 구하시오는 뭐죠? 방정식을 풀라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세제곱근 2는 그냥 이렇게 세제곱근 2, 이렇게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세제곱하면 2가 되는 수. 그런데 2의 세제곱근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이 근에 포인트가 있는 거라고요. 근에 포인트를 둔다는 건 방정식을 푼다라는 것. 그래서 세제곱해서 2가 되는 거에 대한 방정식을 푼다라는 거예요. 즉, x 세제곱, 어떤 수 x를 세제곱하면 2가 된다 라는 이 방정식을 풀라라는 그 얘기와 같다는 거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세제곱근 2와 2의 세제곱은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세제곱근 2는 그냥 세제곱해서 2가 되는 실수를 말하는 거고 2의 세제곱근을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근을 구하시오의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즉 x라는 수를 세제곱해서 2가 된다라는 이 방정식을 풀라, 이 해를 구하라라는 말과 같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건 실수 범위가 되겠고 2의 세제곱근을 구하시오라는 건 복소수 범위가 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 x세제곱은 2라는 이 3차 방정식을 어떻게 해를 구하느냐. 물론 이거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이거 좌변으로 넘겨서 푸는 방법도 있겠죠. 그렇게 인수분해하고 근의 공식 써서 근 3개를 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함수로 해석해서 그 교점을 구해서 이 x값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2의 세제곱근을 구하시오라는 말이 나오면 그 조건에 실수인 것은 이라는 거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소수 범위이기 때문에. 자, 아까 2의 세제곱근이라고 했죠? 2의 세제곱근. x세제곱은 2. 근데 방정식에서 좌변과 우변에 각각 y는을 붙이면 뭐로 해석할 수 있다? 함수로 해석할 수 있다. 자, 그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여기다가 그려볼게요. 이런 좌표 평면이 있고 여기다가 x세제곱, y는 x세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이게 y는 x세제곱이에요. 근데 이때 여기서 만약에 y는 x세제곱에서 만약에 여기가 홀수 지수가 오면 3이 오든 5가 오든 아니면 7이 오든 9가 오든 만약 홀수 지수가 오게 된다면 모든 함수는 다 이러한 꼴이 됩니다. 물론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이런 함수 꼴이 돼요. 자, 그러면 x세제곱은 2라고 했으니까 좌변과 우변에 y를 붙여서 함수로 해석하면은 y는 x세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y는 2라는 그래프도 있어야겠죠? 이게 y는 2라는 그래프라고 해봅시다. 우리는 y는 x세제곱과 y는 2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교점이 곧 실근이기 때문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교점을 볼 건데 이 교점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세제곱근 2라고 하죠. 자, 그래서 다시 말해서 2의 세제곱근을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실수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인수분해를 통해서 허근을 구할 수 있고요. 이거를 일반화시켜서 x의 홀수 제곱이 양수가 되면 실근은 1개. 이렇게 외울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함수를 해석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x를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수를 한번 찾아보기 위해 이것 또한 함수로 해석을 해볼게요. 이 y는 x 세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냥 이대로 두고 이 원점 대칭인 이 그래프를 두고 y는 마이너스 2라는 걸 그려보면 또 되겠죠? 이 실근을 구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y는 x 세제곱과 y는 마이너스 2의 교점을 구해보자면 교점이 곧 실근이기 때문에 이건 y는 x 세제곱은 원점 대칭 그래프이기 때문에 여기 x는 x 세제곱과 y는 x 세제곱과 y는 2의 교점의 x좌표가 세제곱근 2였기 때문에 이걸 원점 대칭해서 여기는 뭐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는 마이너스 세제곱근 2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또 일반화를 시켜볼게요. x의 홀수 제곱이 음수가 되면 여기서 지금 실근은 몇 개가 나오죠? 1개가 나오죠. 그럼 나머지 2개는? 2개는 허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3차 방정식에서 무조건 근은 3개가 나오고 4차 방정식에서는 무조건 4개가 나오고 5차 방정식에서는 무조건 5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오로지 실근이기 때문에 실근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걸 알기 위해서 함수를 이렇게 해석해 보자면 실근이 우리는 1개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x의 홀수 제곱이 음수일 때 실근이 1개, 또 x의 홀수 제곱이 양수일 때 실근이 1개, 나머지 2개는 허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일반화해 볼 수 있었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x제곱이 짝수일 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좌표 평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근데 왜 시청자가 2명이죠? 아무튼 예를 들면 이거는 일일 뿐이고 일반화를 시켜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x 4제곱이 3이라고 해봅시다. x 4제곱이 3이라는 건 3의 4제곱근을 구하시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걸 함수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x 4제곱은 3에서 좌변과 우변에 각각 y는을 붙이면 함수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함수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x 4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려줘요. 그런데 x가 짝수 제곱이면 항상 이런 식의 그래프를 띱니다. 항상 이런 그래프를 띄어요. 아까 홀수일 때는 이렇게 원점 대칭 그래프가 있었는데 항상 x가 짝수 제곱일 때는 이런 2차 함수 비슷한 2차 함수와 같은 이런 형태를 띱니다. 자, 그래서 이것 또한 y는 3과의 교점을 구해볼 거예요. 그래서 y는 3을 그려볼게요. 이거는 y는 x 4제곱입니다. y는 3, y는 3. 그렇다면 이 y는 x 4제곱과 y는 3의 교점을 볼게요. 교점이 몇 개가 나오죠? 2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y는 x 4제곱이고 이게 y는 3과 교점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교점 양소인 이 교점에 이 x 좌표는 4제곱근 3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는 뭐죠? y축 대칭 그래프죠. y축 대칭 그래프이기 때문에 또 여기는 뭐라고 할 수 있죠? 마이너스 4제곱근 3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y는 마이너스 3과의 교점은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y는 마이너스 3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이런 그래프가 되죠. 상수함수가 되죠. 둘 다 상수함수. 그런데 자 봅시다. 이 y는 x 4제곱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3과 만나는 교점이 없어요. 만나는 교점이 없다는 말은 실근이 없다는 거고, 실근이 없다는 말은 오직 허근만을 가진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일반화를 해보자면 x의 짝수 제곱이 양수가 되면 실근은 몇 개다? 실근은 2개. 나머지는 모두 허근이라는 거죠. 그리고 x 짝수 제곱이 음수가 될 때 실근은 뭐다? 실근은 없다라는 사실까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듭 제곱을 우리가 함수로 해석하는 걸 이렇게 설명을 해봤고, 이렇게 해서 지수 단원의 설명은 끝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거 강의가 끝나고 나서 다시 봤는데 부족한 부분이 더 있다고 생각이 들면 아마 다시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사실 거듭제곱근이랑은 별로 그렇게 관계가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지수 단원의 문제이고 풀어볼만 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문제를 한두 문제 정도 풀어보겠습니다. 이거 개념의 신이라는 교재고 30쪽, 페이지 30쪽에 7-2번을 풀어볼게요. 문제를 잠깐 보여드리자면 여기 아이고야 이 문제입니다. 7-2번 문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제가 이걸 풀어봤는데 사실 원래 일반화된 그런 문제 유형 방식대로 그냥 풀 수도 있지만 저는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 풀어봐서요. 그것도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칠판을 2개로 이렇게 반으로 가릴게요. 하나는 원래 풀이법, 그리고 하나는 제가 풀어본 풀이법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수 단어를 공부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아마 가장 대표적인 유형일 거예요. 이게. 그래서 특정 숫자를 곱해서 값을 구하는 유형인데 아마 문제를 다들 보시면 아시겠죠? 이거를 원래 그냥 일반화된 그냥 유형 그냥 풀이법으로 풀어볼게요. 이게 원래는 양변에 ax 제곱을 곱해가지고 푸는 거거든요. 잠시만요. 이게 맞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맞네요. 자, 이거를 a의 x제곱을 각각 곱해서 푸는 건데 a의 x제곱을 곱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각각 계산을 해보면 a의 2x제곱이 2가 나와서 이거를 여기 구하고자 하는 식의 대입을 해서 푸는 방법인데요. 저는 그렇게 풀지 않고 다르게도 풀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문제가 합차곱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번에 그렇게 한번 풀어봤는데 풀어지더라고요. 오히려 합차곱을 이용하는 게 더 빠르진 않지만 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이렇게 기록을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일단
A의 X제곱을 X로 X가 아니라 A로, A? 좀 그런데? 치환하지 않고 풀어볼게요, 그냥. A의 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제곱이 있고, A의 X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제곱이 있을 때, 이걸 보고 합차 곱을 이용해서 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곱은 뭐죠? 곱, 두 개를 곱하면 1이 되잖아요. 왜냐면 A의 영승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를 곱하면 어차피 1이 되니까.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게 이게 합분의 차가 3분의 1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3분의 1을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3K분의 K로 두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합차곱 공식을 이용하면 합의 제곱에서 차의 제곱을 빼면 4배 곱이 된다는 그 공식을 이용해서 합차곱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합을 3K라고 두기로 했으니까 3K의 제곱에서 차의 제곱, K의 제곱을 빼면 4배 곱, 즉 4가 됩니다. 왜냐면 곱이 1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풀어보면 4K제곱, 4된다. 3K제곱 마이너스 K제곱은 4, 2K제곱은 4, 따라서 K제곱은 2가 돼요. 근데 여기서 K를 뭐라고 했냐? 차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게 A의 X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제곱 곱하기 A의 3X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3X제곱이거든요. 그래서 K의 제곱이 2라고 했으니까 즉 차의 제곱이 2라는 뜻이고 합이 3K라고 했으니까 또 K제곱은 2라는 걸 통해서 또 값을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구하고자 하는 식에 대입을 해주면 이것도 풀리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지수 단원의 모든 설명이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